JNS 이란 전쟁 브리핑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에밀리 슈레이더이며 3월 25일, 26일 소식을 전합니다. 먼저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이란과의 전쟁이 예정보다 훨씬 앞서 진행되고 있다고 말하며 군사작전과 외교적 압박 모두에서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그는 이번 분쟁을 잠깐의 우회 정도라고 표현하며 비교적 빠르게 끝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협상이 실패할 경우 결정적인 추가 격화에 대비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협상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면서도 신뢰할 만한 군사적 영향력을 함께 행사하기 위해 이란의 주요 자산을 압류하는 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자산에는 이란의 석유 인프라, 전략적 항구, 그리고 특히 호르무즈 해협 주변의 주요 해상 요충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또한 무기 이전과 제재 회피와 관련된 이란 혁명 수비대 IRGC가 통제하는 경제 및 물류 거점도 포함됩니다. 미국의 비상 계획은 협상이 실제로 결렬될 경우 이란 정권의 수익원 접근과 전략적 기동을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오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테헤란이 선의의 제스처를 보였다고 언급하며 테헤란이 열척의 유조선 이동을 허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를 두고 우리가 제대로 된 사람들과 접촉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발언들은 협상이 전혀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계속 부인하는 이란 당국자들의 입장과는 대조적입니다. 동시에 최근 보도에 따르면 파키스탄을 포함한 지역 행위자들과 비공식 특사를 통한 중재자들을 통해 조용히 협상이 모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테헤란은 여전히 협상의 존재 자체를 공개적으로 부인하고 있어 외교적 신호와 공식 메시지 사이에 큰 괴리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른바 협상이 계속되는 동안에도 미국과 이스라엘의 작전은 이란 내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경우 지난 48시간 동안 작전이 급격히 강화되어 대규모 인프라 타격과 고위급 표적 암살이 결합되었습니다. 화요일에 이스라엘 공군 전투기들은 탄도미사일 발사대, 무기 생산 시설, 방공 시스템 등 수십 개의 전략적 목표물에 120발이 넘는 탄약을 투하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목표물 중 하나는 이스파한에 위치한 이란의 주요 폭발물 생산 시설이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방위군과 미국이 이란 정권의 군사산업 기반을 해체하기 위해 벌이고 있는 더 광범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대한 사건은 목요일 이른 아침 이스라엘이 호르무즈 해협 근처 반다르 아바스에서 정밀 타격으로 IRGC 해군 사령관 알리 레자 탕시리를 암살한 것이었습니다. 탕시리는 이란의 해상 전략에서 핵심 인물이었으며 상업 선박을 겨냥한 작전과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에너지 요충지 중 하나인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려는 시도를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당국자들은 그가 많은 피를 묻힌 인물이며 미국과 동맹국의 에너지 인프라를 겨냥한 공격을 포함해 걸프 지역에서의 그러한 공격적 행동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의 주요 고위 보좌관 몇 명도 이번 공격으로 함께 사망했으며 이는 이란 해군 지휘 체계와 전략적 수로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능력에 큰 타격을 입힌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스라엘은 집중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란은 이틀 동안 이스라엘을 상대로 지속적이고 광범위한 미사일 공격을 이어갔으며 동시에 전 지역에 걸쳐 공격을 확대했습니다. 3월 25일 오후 9시경 우리는 탄도미사일이 이스라엘 중부를 강타하는 것을 목격했으며 베나이브락, 로샤아인, 페티크바에서 폭발이 보고되어 최소 9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자정쯤에는 추가적인 미사일 공격이 일랏을 겨냥했지만 부상자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어제 총 13차례의 미사일 공격이 있었습니다. 이란은 또한 이스라엘 국경을 넘어 공격을 확대했습니다. 정권은 쿠웨이트 국제공항의 연료 탱크를 공격했고 아부다비에서도 치명적인 공격을 감행해 추가로 2명이 사망했습니다. 이는 정권이 이 지역 전역으로 확전할 의지가 있음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3월 26일 자정부터 공세 강도는 계속 높았습니다. 이스라엘에 9차례 이상 추가 공격이 있었고 텔아비브와 북부 등 여러 곳에서 피해와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북부에서는 14명이 다쳤습니다. 경보 사이렌은 하루 종일 계속 울렸고 이른 오후와 늦은 오후에도 경보가 울렸습니다. 하지만 그날 늦게 날아온 미사일 중 일부는 요격되어 추가 부상자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한 발의 탄도미사일이 이스라엘 북부의 공터에 떨어졌는데 이는 이스라엘 최대 발전소를 겨냥한 공격 시도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미사일은 목표 지점을 빗나갔습니다. 이러한 공격들은 에너지 인프라를 겨냥하겠다는 이전 이란의 위협과 일치합니다. 불과 지난주에도 우리는 미사일 파편으로 인해 이스라엘 북부 하이파에 있는 바잔 정유소가 일시적으로 가동을 중단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는 이란 정권이 중요한 경제적 목표물에 전략적으로 집중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한편 북부 전선은 빠르게 격화되고 있으며 헤즈볼라는 공격의 규모를 극적으로 늘리고 있습니다. 지난 24시간 동안 레바논에서 600건이 넘는 공격이 감행되어 분쟁이 시작된 이후 가장 강력한 집중 공격 중 하나로 기록되었습니다. 이 공격들로 인해 최소 1명이 사망했고 최소 11명이 추가로 부상을 입었습니다. 레바논 내에서는 이스라엘군이 헤즈볼라의 발사 능력과 지휘 인프라를 약화시키기 위한 공세 작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수백 발의 미사일이 이스라엘로 날아드는 가운데 오늘은 텔아비브까지 미사일이 도달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군 또 다른 병사가 전투 중 사망했다고 발표했으며 사망자는 오리 그린베르그 하사로 북부 국경에서 헤즈볼라 대원들과의 총격전 중에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린베르그는 헤즈볼라가 전쟁에 참전한 이후 전투에서 전사한 세 번째 이스라엘군 병사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란 군사 지도부에 대한 정밀 타격과 전략적 인프라의 체계적인 해체를 강화하는 한편 이란은 이스라엘과 중동 전역에 미사일 공격을 확대하면서 중동 전역에서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에밀리 슈레이더였고 이상 JNS 이란 전쟁 브리핑이었습니다.